먼저 그 귀순병사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수원 아주대병원에 뭐 꽃바구니가 하나 등장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오청성 병사를 향한 선물이 많이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꽃바구니가 도착을 했는데 하나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병 출신 귀순 병사잖아요. 그런데 꽃바구니를 어디서 보냈냐면 대한민국 대리운전기사 배트맨 이라는 데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운전병에게 대리운전기사 단체가 보낸 건데요. 뭐 별명을 지은 것 같습니다. 배트맨이라는. 그러니까 뭐 운전병에게 대리운전기사가 꽃바구니를 보낸 재미있는 사연이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귀순병사 이야기 다양한 또 뉴스를 짚어볼 텐데 지금부터는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일단 인사는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그 아주대병원에 지금 꽃바구니가 하나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초코파이를 보낸 사람도 있다면서요? 귀순병사 먹으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하면 눈길 가는 게 초코파이 과자 좀 연관돼 있으니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내용, 이 편지와 함께 저렇게 초코파이가 아주대병원 앞에 놓여있던 겁니다. 예, 시민단체가 보낸 건데요. 오용사의 귀순을 환영합니다. 이제 빠른 쾌유를 빈다. 사실 이 초코파이가 개성공단 북한 직원들이 좋아하던 과자입니다. 네, 좋아할 듯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편지를 붙였는데 살짝 지금 보시면은 열려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놨는데 귀순병사 주라고 놨는데 누가 열어서 이제 가져간 거 아니냐. 누가 먹었는지는 사실 아직 뭐 밝혀진 바는 없으니까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노은직이죠. 북한에도 근데 초코파이는 아니지만 초코 과자가 있다면서요. 근데 왜 초코 과자 놔두고 왜 이게 초코파이에 열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유사품을 만들었는데 북한에서요. 네. 좀 여러 가지 좀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딸리나 봐요. 그래서 북한의 초코파이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초콜릿 단설기라고 해서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초코파이에 들어있는 것 중에 마시멜로가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방향제 아무래도 나프탈렌 이런 냄새가 좀 화학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초콜릿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초콜릿 맛 자체가 별로 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빵도 그 국산 초코파이 빵보다는 상당히 퍽퍽해가지고 뭐 가루가 날 정도로 부드러움이 덜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이제 마시멜로가 없다 보니까 뭐 안고 빠진 찐빵처럼 좀 맛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거겠죠. 근데 이준석 위원장 오청성 병사의 부친이 그 북한의 헌병대 중령이라는 사실을 어제 단독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오청성 병사 가족들 안위가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탈북하신 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 정도의 고위 당직자의 이제 그 자세가 탈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족들이 좀 험한 좀 이런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요. 아마 그 가족이 좀 어려운 고초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이국종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겠지만은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 그런데 지금 아주대병원에 헌혈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브리핑에서 이제 오청성 씨에게 대한민국에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어서 이 헌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팔을 찔려가면서 수혈한 그 아까운 혈액을 12,000cc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그 북한군이 피 절대 4,000cc 넘지 않습니다. 3번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혈한 피로 그 피가 지금 몸에 돌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랑스러운 우리 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성 3명분의 어떤 피가 그 오청성 병사의 몸에 흘러서 이제 결국 오병사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감동을 받은 누리꾼들이 헌혈증을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실제로 헌혈증 뭐 인증샷을 찍어서 아주대병원으로 보냈다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실제로 이제 이국종 교수의 저런 말 이후에 뭔가 도움을 보태고 싶은 분들의 어떤 헌혈 인증 사진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강병규 기자 이 이국종 교수가요. 저희 채널A 사옥 근처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 시상식에 상을 받기 위해 참석을 한 건데요. 이 시상식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시상식입니다. 제 웃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어제는 한박 웃음을 지었는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에서 중요한 작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역분들과 같이 이때 참석하게 됐는데
이렇게 늦게 왔는데도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 이슈에 연관이 됐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차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돼서 전기차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전기 차량 추첨을 했었는데 전기 차량에 당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환경 문제 자체는 크게 못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려운 정책이나 협의 과정을 거쳐서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항상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준석 위원장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이국종 교수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는 사실상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웃을 수만 없는 상황인 게 뭐냐면 이국종 교수가 의술로서 살려낸 분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국종 교수가 과거에 언급하기로는 그 본인이 이제 수술하고 이러다가 떠나보낸 분들이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웃을 수만은 없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은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이국종 교수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밝은 모습보다는 어두운 모습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강병규 기자 시상식에 이국종 교수와 함께 참석한 또 의사 한 명이 좀 화제가 되는 모양인데 왜 그런 겁니까? 같이 찍은 사진 속에 있는 이국종 교수의 그 표정 때문인데요. 그래요? 평소에 얼마나 웃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인지 어제 이국종 센터장과 함께 시상식에 참석한 강창용 치과 의사의 목소리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이국종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상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같이 기념 촬영하셨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많이 저도 이제 좀 힘을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 이국종 교수님 악수하고 저 손 안 씻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진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이국종 교수와 손을 맞잡고 있는 사람이 강창용 의사인데, 양심 의사, 그러니까 과잉 진료하지 않는 의사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이국종 교수 좀 표정에 주목해 주세요. 지금 뭐 강창용 의사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좀 옆에 비스듬히 보이지만,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오랜만에 만나거나 반갑게 악수를 하면 웃어야 되는데, 역시 무표정에 그런 익숙해져서인지 아무 표정 짓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근데 시상식에 참석한 이국종 교수의 저 웃는 표정도 화제였지만 옷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해군 정복을 입고 알고 계시죠, 시청자 여러분이 이국종 교수가요 해군 일병으로 제대했는데 명예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해군 정복 입고 나타났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복을 왜 입었냐 하면 네. 본인이 오기 전에 그 군에서 중요한 작전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군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고 약간 지각을 해서 도착을 한 건데 그 아까 이제 이 데스크가 얘기를 하셨지만 소매에 있는 금색띠 세 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게 바로 이제 그 군에서 해군 소령을 의미하는 그 제복인데요. 금색띠 세 줄이. 네, 그렇습니다. 금색띠 세 줄이 소령을 의미하는데 원래 2015년에 해군 명예 홍보대사로 일을 하면서 명예 해군 대위직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2년 뒤에 진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소령이 된 거여서 저렇게 금색띠 세 줄이 이제 박혀 있는 제복을 입고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준석 위원장 네. 사실은 이국종 교수와 해군은요 굉장히 인연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모로. 그래서 사실 뭐 계속 이제 네. 해군에서 하는 훈련들에 참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뭐 아덴만 작전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그 해군 작전과 같이 연계해서 하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예. 이런 훈련 중에 소형 수상함이나 아니면 잠수함에 접근하는 훈련 이런 것도 이국종에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잠수함에 접근하는 훈련 받다가 레펠 하다가 이제 빠져가지고 바다에서 다시 예. 올라온 적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해군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짧게 좀 짚고 갈까요? 노은지 기자, 그 석혜균 전 선장 있지 않습니까? 전 3호 주얼리어 선장이죠. 석혜균 선장과 또 이국종 교수가 나눈 대화가 또 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데 뭐라고 대화했길래 그럴까요? 사실 그 대화 내용이 이제 강병규 기자의 취재로 저희 그 정치데스크 단독 취재로 알려졌던 그 당시에 석혜균 선장의 얘기였는데 뭐냐면 그 석 선장에게 이국종 센터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청성 병사의 상황이 선생님의 상황보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살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석혜균 선장도 상당히 좀 중증 환자였고 겨우 이렇게 목숨을 살린 이런 환자였는데 그래도 선생님보단 괜찮으니까 살리겠다는 의지를 좀 나타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이 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선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석혜균 선장이 이제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덴만. 근데 아덴만하고 또 관련 있는 오늘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아덴만하고 관련된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네, 2015년에 아덴만에 파견됐던 인물에 관한 소식인데요. 어.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사관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고생에서 소위로 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네, SK 최태원 회장의 딸이죠. 최민정 중위가 오늘 퇴역을 했습니다. 퇴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위원장 굉장히 화제가 많았었잖아요. 자원 입대까지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당시 입대할 당시에 사실 이제 외갓집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엔 군인 집안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데려오는. 그래가지고 그 피해를 이어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재벌가의 딸이라면은 이게 의무복무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요. 장교복무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데 불구하고 네. 또 본인이 공부도 많이 한 재원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뜻 나라를 위한 복무를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 사실 그때 초급 장교로 임관한 이후에 소식이 좀 뜸했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아덴만 작전에 이제 파병되는 그 청해부대 19진에 속해가지고 예. 갔다 온 적도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복무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보 하나 드릴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군대에서 나오면 전역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역. 네. 근데 지금 자막에도 보면 퇴역이라는 말을 써서, 저 퇴역이 왜 퇴역일까 좀 생소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여군들 같은 경우는 제대하고 나면 이 예비군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본인이 이제 그걸 선택할 수 있는데, 예비군을 최민정 중위는 선택을 하지 않았답니다. 선택을 하지 않아서 전역이 아닌 퇴역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비군을 선택했다면 전역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퇴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노은지 기자. 이 최민정 중위가 앞으로 뭐 하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경영 일선에 뛰어드는 겁니까? 일단 경영 수업을 받을지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SK그룹에서는 제대, 그러니까 퇴역 이후의 일정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당분간은 조금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게요. 최민정 중위가 사실은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본인이 약간 용돈을 벌 정도로 상당히 자립심이 강하고 그리고 사회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고 해서 혹시 SK그룹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게 최민정 중위의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모습이군요. 네, 오늘 모습인데 제 기자가 갔습니다. 인터뷰 따러 갔는데 제가 정훈 장교가 이제 일단 부대니까 이제 보안이 철저해서 이제 안으로 못 들어갔고 밖에 나온 모습을 저렇게 촬영을 한 건데 이제 정훈 장교가 최민정 중위가 인터뷰는 못한 상황인 것 같다 하면서 미안한 감정을 전했더라고요. 예. 제가 추후에 취재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왜 이제 경영 일선에 뛰어드느냐 마느냐가 이제 관심인 이유는 이준석 위원장.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최민정 중위의 언니인 최윤정 씨는 지금 SK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SK 자회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막내죠.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학생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민정 중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입대하기 직전에도 보면은 사업을 하려고 이제 준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거로 보이고 아마 이제 나온 뒤에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들을 살피면서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SK 어쨌든 계열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어쨌든 비즈니스 쪽에 관심을 가질 거로 보입니다. 네. 맞는데요. 그리고 이제 빵도 국산 초코파이 빵보다는 상당히 퍽퍽해가지고 가루가 날 정도로 부드러움이 덜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어쨌든 이제 마시멜로가 없다 보니까 안고 빠진 찐빵처럼 좀 맛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거겠죠. 근데 이준석 위원장, 오청성 병사의 부친이 네. 북한의 헌병대 중령이라는 사실을 어제 단독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오청성 병사 가족들 안위가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북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정도의 고위 당직자의 이제 자세가 탈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족들이 좀 험한 좀 이런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요. 아마 그 가족이 좀 어려운 고초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이국종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겠지만은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지금 아주대 지금 이 내용, 이 편지와 함께 저렇게 초코파이가 아주대병원 앞에 놓여있던 겁니다. 예. 네, 시민단체가 보낸 건데요. 오용사의 귀순을 환영합니다. 이제 빠른 쾌유를 빈다.
사실 이 초코파이가 개성공단 북한 직원들이 좋아하던 과자입니다. 네. 네, 좋아할 듯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편지를 붙였는데 살짝 지금 보시면은 열려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누가 이렇게 놨는데 귀순병사 주라고 놨는데 누가 열어서 이제 가져간 거 아니냐. 누가 먹었는지는 사실 아직 뭐 밝혀진 바는 없으니까요. 예. 네,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노은직이죠. 북한에도 근데 초코파이는 아니지만 초코 과자가 있다면서요. 근데 왜 초코 과자 놔두고 왜 이게 초코파이에 열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유사품을 만들었는데 북한에서요. 네. 좀 여러 가지 좀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딸리나 봐요. 그래서 북한의 초코파이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초콜릿 단설기라고 해서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초코파이에 들어있는 것 중에 마시멜로가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방향제 아무래도 나프탈렌 이런 냄새가 좀 화학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초콜릿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초콜릿 맛 자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교수의 저런 말 이후에 뭔가 도움을 보태고 싶은 분들의 어떤 헌혈 인증 사진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강병규 기자, 이 이국종 교수가요. 저희 채널A 사옥 근처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한 시상식에 상을 받기 위해 참석을 한 건데요. 이 시상식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시상식입니다. 자, 웃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어제는 한박 웃음을 지었는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에서 중요한 작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역분과 같이 이때 참석 중에 있는데 이렇게 늦게 왔는데도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 이슈에 연관이 됐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차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돼서 전기차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전기 차량 추첨을 했었는데 전기 차량에 당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귀순병사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수원 아주대병원에 뭐 꽃바구니가 하나 등장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오청성 병사를 향한 선물이 많이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꽃바구니가 도착을 했는데 하나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병 출신 귀순 병사잖아요. 그런데 꽃바구니를 어디서 보냈냐면 대한민국 대리운전기사 배트맨 이라는 데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운전병에게 대리운전기사 단체가 보낸 건데요. 뭐 별명을 지은 것 같습니다. 배트맨이라는. 그러니까 뭐 운전병에게 대리운전기사가 꽃바구니를 보낸 재미있는 사연이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귀순병사 이야기 다양한 또 뉴스를 짚어볼 텐데 지금부터는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일단 인사는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그 아주대병원에 지금 꽃바구니가 하나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초코파이를 보낸 사람도 있다면서요? 귀순병사 먹으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하면 눈길 가는 게 초코파이 과자 좀 연관돼 있으니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병원에 헌혈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브리핑에서 이제 오청성 씨에게 대한민국에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어서 이 헌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저희가 그 영상을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팔을 찔려가면서 수혈한 그 아까운 혈액을 12,000cc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그 북한군이 피 절대 4,000cc 넘지 않습니다. 3번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혈한 피로 그 피가 지금 몸에 돌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랑스러운 우리 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남성 3명분의 어떤 피가 그 오청성 병사의 몸에 흘러서 이제 결국 오병사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감동을 받은 누리꾼들이 헌혈증을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실제로 헌혈증 뭐 인증샷을 찍어서 아주대병원으로 보냈다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실제로 이제 이국종